어떻게 된 거야? 잠깐 동안 엄청 새까맸다가. 벼락의 영향으로 잠깐 정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왔네요. 그리고 방금 보였던 그 장면 역시 캐서린 씨의 기억이죠? 그런 것 같아. 이전과 같은 황금가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긴 아까 걸어왔던 복도죠? 저희가 방금까지 있던 장소가 아니라.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치? 발걸음을 뗀 자는 없었어. 아, 그렇다면 움직인 건 우리가 아니라 이 집이라는 이야기군요? 뭐 아는 거 없어, 넬리 씨?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저택에 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캐서린 아가씨가 린트님과 결혼해서 여길 떠난 후부터는 저도 올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고인이 된 캐서린이라는 분이 워더링 하이츠 저택을 샀다고 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사기만 하고 워더링 하이츠로 바로 이사를 하진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 이곳을 떠나올 때와 다르게 저택 곳곳에 뭔가 달라진 점이 보이네요. 제가 치프 버틀러였을 때 이런 꼴을 봤다면 분명 길길이 날뛰면서 집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택을 개조하려고 한 걸까요? 보통 부자들은 저택을 사서 입맛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가 흔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의 느낌일까요? 계속 같은 머리로만 있으면 지겨워지니까요. 아하,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느낌이구나, 이게. 히스클리프, 너한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캐서린 아가씨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했던 네 말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도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해. 뭐? 나도 아직 캐서린 아가씨의 시신을 본 적 없어. 아가씨가 돌아가셨다는 린튼 주인님의 말을 듣고 너무 경황이 없는 나머지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도 못했으니까. 네가 하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캐시가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혹시나 하는 거야. 그리고 캐서린 아가씨 성격 알잖아. 고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가끔은 섬뜩할 정도로 예측 불가한 일을 벌이시기도 하니 난 사실 이 장례식도 어쩌면 아가씨의 끔찍한 장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래도 확실한 건 유언장은 틀림없이 아가씨의 필체였다는 거야. 그리고 린튼 주인님은 캐서린 아가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저택의 개조를 멈추지 않았어. 린튼, 그 새끼가 이 짓거리들을 했다고? 가까이에서 본 적도 의도를 물어본 적도 없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났다는 건 분명하지 않을까.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유언장에 적힌 벼락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벼락이 여러 번 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언제, 어떤 날씨에 우리가 찾아올 줄 알고 저명한 예언가라도 되지 않는 한 그런 걸 조건으로 적을 수는 없을 거다. 아무도 모르지. 캐서린 씨가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지조차 모르겠군. 맞아. 어떻게 죽은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겠어. 아니면 캐서린 아가씨의 방을 찾는 게 어떨까요? 아가씨는 결혼하신 후에도 종종 워더링 하이츠를 방문했으니까요. 방에 뭔가를 두셨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도 기억나지, 히스클리프? 캐서린 아가씨는 응. 수수께끼 내는 걸 좋아했지.
반면에 너는 머리 쓰는 걸 싫어해서 일단은 다 부숴보려고 했고. 나중엔 무지 혼났어. 의도도 생각 안 하고 몸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그렇다고 지금은 잘 풀 수 있을까? 바닥 곳곳에 피가 낭자하군. 좋은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니겠네. 분명히.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닐 테지. 저 상황을 보면. 물러나라고 이 개 같은 놈들아! 너희가 누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줄 알아? 순순히 털어놓으시죠. 이 저택에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힌들리? 진작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단 말이다. 넬리, 어서 이놈들을 떼어내! 너희들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넬리 아닌가? 그리고 저택의 망나니 자식과 그가 데려온 불청객들도.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조세핀, 저택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아는 거 없어? 워더링 하이츠는 언제나 그래왔지. 그리고 감히 저런 몹쓸 것들을 이곳에 데려오다니. 마님이 아신다면 분명 호되게 채찍질을 했을 거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 불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졌단 말이야. 그리고 근처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대체 뭐야? 모르나? 지금 저택 곳곳에서 버틀러들과 데드레비치 놈들이 교전 중이지. 물고 뜯고 핥히고.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전부 죽인다면 정말이지 좋으련만. 교전? 하지만 왜? 벼락이 치고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빛이 돌아왔는데 데드레비츠 놈들이 갑자기 달려들었지. 힌들리, 저놈이 우리 저택을 노리는 게 틀림없는 거야. 그게 무슨... 이 워더링 하이츠가 마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 않냔 말이야. 테들레비츠 놈들이 그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무 명령도 안 했어! 넬리, 당신이 말릴 수는 없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겠어. 조세핀이랑 저 버틀러들은 한때 힌들리를 따랐던 자들 아니야? 저들은 워더링 하이츠 직속 버틀러예요. 이들은 엄연히 말하면 저와는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진 버틀러들이죠. 가문의 특정 사람과 계약한 저와는 다르게 이들은 저택과 토지 자체에 귀속된 버틀러여서. 아니 뭐 부잣집 해결사로 일해서 돈 벌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묶여 있으면 집이나 땅에 묶인 해결사들은 무슨 득이 있는 건데? 그것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기간이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버틀러로서의 근무를 마치면 해결사의 급수를 올릴 수 있거나 토지와 관련된 가치 있는 것을 양도받을 권리를 얻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들처럼 저택과 땅에 묶인 버틀러는 집안 대대로 버틀러 일을 물려받기도 해요. 그건 마치 관성적이기도 해서 최초엔 어떤 계약으로 시작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죠. 아? 그쯤이면 계약은 다 까먹었겠다. 그래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니까요. 이걸 어기면 영문도 모를 둥지에서 금기 사냥꾼을 보내거나 아까 본 웨우피 협회에서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조세핀 저자는 옛날부터 돌아가신 마님 말고는 누구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잘 아는군. 그러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때 이만 떠나지, 넬리. 우리 워더링 하이츠를 가로채려는 가짜는 수작질을 하는 쥐새끼분께 본때를 보여줘야겠으니까. 그래, 우린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자. 문을 잠가버릴 거다, 히스클리프. 너는 이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까. 너 같은 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헛건이 얌전히 있어. 만약 거실에 허락 없이 내려왔다가 나한테 걸리면 시계 대가리, 네 생각처럼 하진 않을 거야. 그래, 캐시는 내가 힌들리 저 자식을 버리고 가는 걸 원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러죠,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시간을 더 끌지 않고 데드 레비츠, 그놈들을 청소한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너희도 같이 청소해주지. 뭐 사실 나 혼자여도 무리 없이 상대할 수 있었어. 제정신이 아닌 조세핀과 그 똘마니들 따위. 그리고 네가 형님이라고 꼴사납게 따르는 놈, 이름도 잘못 기억하고 있는 주제에 우애 좋은 척은 다 하더군. 무슨 개만도 못한 헛소리야. 그놈 이름은 매트야. 매튜가 아니라. 뭐? 무슨 정신 나갔냐? 내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형님 이름을 헷갈렸을 것 같아? 그리고 정신 나간 조세핀, 눈치 하나 빠르더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저택을 뺏어갈 생각이란 걸 알고 있어. 거의 다 따라온 판이었는데, 그때 그 카드만 나오지 않았어도. 아니지, 분명 조작된 판이었어. 그렇고 말고. 그게 아니고선 경매로 넘어간 이 워더링 하이츠를 캐서린이 곧바로 샀을 리가 없으니까. 네가 도박으로 잃은 이 저택을 캐서린이 다시 샀다고? 그래! 걔도 조세핀처럼 언제나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었지. 하지만 곧 워더링 하이츠는 내게 돌아올 거다. 매트 그놈이 나와 계약을 했거든. 자신과 데드 레비츠를 함께 워더링 하이츠에 데려가 준다면 이 저택을 돌려받게 해주기로. 잠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힌들리님? 내가 니놈들과 사이좋게 동행이나 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매트, 그놈을 다시 만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다. 그리고 시건방지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히스클리프. 난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도 못하지. 넉마처럼 어울리는 놈. 그걸 똑똑히 기억하라고. 성질머리하고는 히스클리프군, 이런 말이 화가 난 자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매일 나를 짓밟는데 안달이 나 있는 저놈을 볼 때마다 마치 저놈 말대로
나는 밑바닥 인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았어. 매일 저놈에게 안 갚음할 방법만 궁리했지. 그런데 이제는 참, 이 기분은 뭐냐? 뭔질 모르겠네. 변하지 못한 건 저놈이에요. 구질구질하게 과거에만 매여 있잖아요. 그냥 자라지 못한 10살짜리 어린애 같아요. 캐서린이라는 자의 방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 교전 중인 저택을 마음 놓고 지나다니기는 힘들겠군.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될 거예요. 이상하네. 복도가 이렇게 길었나? 어머나, 저기! 복도 끝. 데들레비치들이군. 아까랑은 조금 달라 보이는데 기분 탓이라고 누가 말해줄 사람? 그러고 보니 거리에서 종종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데드레비치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저런 붉은 안광과는 마주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요. 너희들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야? 아 참고로 우리 중에 그 린튼이라는 사람은 없어? 워더링 하이츠의 버틀러. 그놈들도 아까 저 복도 뒤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뭐 우리랑은 볼 일이 없지 않나 싶은데. 볼 일 있어 보이는군. 우리의 말이 들리긴 하는 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명확하게 응답을 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조금 아쉽기도 하군요. 이 오티스의 협상수를 관리자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매번 이렇게 흩어지니. 다들 들었죠? 목숨이 끊어질 때마다 들렸던 소리가 있었어요. 가면 너머로. 거울 소리. 그건 거울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요? 다른 자들의 복면도 다 벗겨보는 편이 더 정확하겠군. 생긴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쁜 판단법이겠지만요. 이 자들 뒷골목의 폭력 조직원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만. 근육 상태만 봐도 조직 생활을 해온 자들보다는 민간인들 같아 보이는군. 분명 공격은 저들이 먼저 한 거였어요. 저희는 그저... 맞은편 또다시 데들레비츠들이 걸어오는군. 여전히 붉은 안광이다. 이보시오! 정신들 차리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어디 상황을 따질 때는 아닌 듯하네요. 안 보여. 그래, T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은 무조건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해.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원을 알려주는 도구이니까. 나는 T사를 떠나면서 시계도 같이 버렸지만. 그러게. 이자들 시계끈조차 보이지 않아. 시계만 있다면 적어도 어디서부터 온 자들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분을 지웠거나 여기 출신이 아니라든가. 복장은 T사에서 자주 보던 양식이요. 분명 이곳 출신은 맞을 터.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 지나가지. 여기군. 오늘처럼 밤까지 오는 길이 험난한 적이 없었네. 그럼 이제 들어갈까? 말해줘, 넬리. 내가
이곳을 말도 없이 떠나고 나서 캐서린은 어떻게 지냈어? 물론 결국 린튼 놈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정도는 알겠어. 하지만 말해줄까? 젠장, 듣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아. 분명 지금 내 표정 꼴사납겠지. 캐시가 지금 나를 보면 한마디는 알려줬을 거야. 거울이라도 있으면 보여주고 싶을 표정이긴 해. 내가 전부 치워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실없는 농담은 갖다 치워. 애초에 내가 나간 후에 캐서린이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 없었어. 뭐 그랬겠지. 나 같은 망나니 새끼는 떠나든 말든 캐서린에게. 글쎄, 스클리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떠난 후 캐서린 아가씨는 아주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 방에 처박혀서 며칠 안 나오고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울고 혼잣말을 하고 린튼 주인님이 와서 달래줘도 똑같았어. 정말 장의사를 미리 불러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가씨는. 정말이야? 캐서린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보고 있는 모두가 고통스러워질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넬리, 이것 봐. 린튼이 베개 위에 꽃을 놓아두고 갔어. 황금빛이네. 몰랐는데 워더링 하이츠에 이제 봄이 왔구나. 눈도 다 녹았어. 와, 정말 낭만적인데요? 그렇게 보일 수도. 또 엄청난 값을 치렀으려나. 하지만 린튼이 정말 날 위해 꽃에 색을 주고 싶었다면 이 꽃은 보랏빛을 띠는 꽃이었어야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린튼 그 스스로를 위한 거지. 아가씨,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만큼 상태가 좋은 날도 드문 것 같아. 나와 함께 바깥에 산책을 가주지 않을래? 어떤 꽃들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났는지 하나하나씩 봐야겠어. 아가씨는 그 후로 정말 기운을 차리셨어. 캐서린 아가씨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어서 모두가 기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던 것 같긴 해. 몇 달을 괴로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열병을 떨쳐낼 수 있을까? 힌들리 씨로부터 이 워더링 하이츠를 사버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집을 개조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때부터야. 나는 두 분이서 다시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가서 사시려나 보다 싶었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지만 저택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결코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 나도 알고 싶다, 히스클리프. 아가씨가 대체 어떤 생각이었는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 이곳에 입사하고부터는 못 보냈지만 갱단에 있을 때부터 봉투에 내 이름을 써놓진 않았지만 그냥 잘 지낸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고 싶었다고. 글쎄, 편지 같은 건 뜯어보지 않으셨어. 그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을 거야. 아무도.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린튼 주인님의 요청으로 방을 청소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뒤지고 있는 중이었잖아.
혹시 데드레비치 놈들이나 워더링 하이츠 버틀러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넬리님? 아무래도 힌들리 그놈과 작당해서 린튼 주인님을 해치려는 것 같습니다. 데드레비츠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굴 죽이려고 덤벼드는 집단이 아니야.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짜고짜 우리를 공격했었는데 말이지. 나도 알아! 분명 형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캐서린의 방에서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었던 건지나 말해. 방을 청소 중이었다고 말했을 텐데, 히스클리프. 아니면 데드레비츠, 그 저급한 놈들과 역시 한패가 된 건가? 누가 곱게 자란 샌님 린튼 밑에 있는 놈들 아니랄까봐 말귀 못 알아먹는 건 똑같네. 말이 지나치군. 아니, 지나치다 못해 건방지게 선을 넘은 건 네 놈들이지. 이 방을 맘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할 수 있는 놈은 나야. 그 새끼가 아니라. 그만해, 히스클리프! 살려는 놔야 해요. 그래야 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테니까. 말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네 놈들의 그 식기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줄 거니까. 얼마나 잘 썰릴진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 말해줄래? 너희까지 내 손으로 꿀밤을 먹이고 싶진 않거든. 일기장. 캐서린 주인님의 방에서 일기장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택이 개조되면서 캐서린님이 일기장을 어딘가에 숨겨놓으셨을 거라고. 그래, 그 일기장을 왜 찾으려고 하시는 걸까, 린튼 도련님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계속 그렇게 두루뭉술하게만 말할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치프 버틀러 자리를 꿰찼는지 재현해줄까? 정말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방법인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모릅니다. 모른다고만 할 거면. 됐어, 히스클리프. 모른다는 말은 진심인 것 같아. 너희 이제 물러가. 그리고 더 이상 눈에 띄지 마. 부탁인데. 넬리님, 저희 내부 정보에 의하면 도시 질병급 조직에 해당하던 데드 레비츠는 이미 한참 전에 티사 뒷골목에서 괴멸이 된 상태였습니다. 뭐? 오랫동안 활동하질 않은 이른바 토벌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갱단들도 뒷골목에서 데드 레비츠들을 보지 못한 지 한참 되었다고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힌들리 씨가 대체 누구를 이 집안에 들인 거지? 그리고 일기장이라는 건 잡기만 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단서 정도는 되어주겠죠. 일기장 따위의 조그만 물건을 숨길 만한 곳이라면 이 책꽂이와 서랍들 정도겠지만 이미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뒤지고 간 모양이군. 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보통 어딘가에 숨겨진 버튼이 있거나 그레고르 군이 쓴 것보다 훨씬 커다란 돋보기로 이런 데를 유심히 쳐다보면. 아, 이건 근시안경이라고. 베개 속은 온갖 새들의 깃털로 가득하지. 아마 1000개쯤 있을걸? 다른 부자들은 희귀한 새 깃털을 수집해서 넣어놓는다곤 하지만 난 싫어. 왜인지 너는 알겠어? 날아가는 새들은 죽이지 말아야 하니까? 맞아. 새들은 새장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도록 태어난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이 깃털들을 전부 빼낼 거야. 대신 그 빈 속엔 내 비밀을 채우는 거지. 언제든지 내 머리맡에서 펴볼 수 있도록. 히스클리프 씨, 왜 갑자기 베개를... 캐시라면 분명... 일기장이 나왔군. 베개 속에서.
커다란 얼룩이 번져 있네요. 표지부터. 왜 이런 얼룩들이 배어 있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몰라서 펜을 든 상태로 종이를 계속 누르다 보면 잉크에 생긴 웅덩이가 번지고 번져서 이런 커다란 얼룩들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잉크의 성질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한 페이지에 번져 있는 잉크가 다른 페이지에는 어떤 영향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글자를 가리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린튼이라는 자가 기를 쓰고 찾으려는 게 이 일기장이 맞다면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물건은 확실하겠네요. 대부분의 페이지에 다 얼룩이 묻어 있어. 읽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히스클리프. 그 애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떠났어. 밖에는 천둥과 비바람이 치고 있지. 넬리의 말대로 장대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그가 내 속을 더 이상 썩이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까? 그래, 돌아오지 마. 나도 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너에게는 이 저택과 나뿐이잖아. 아니면 너의 전부를 기어코 버리겠다는 거니? 어휴, 아주 이거 우리가 계속 봐도 될 만한 내용인가? 히스클리프 씨가 따로 읽어보시는 게... 아니, 좀 묘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저택에 손님이 찾아왔어. 새로운 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신이 맑아졌지 뭐야? 그리고 문득 눈앞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지하실.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해. 우리가 누굴까요? 지하실. 넬리, 분명 내 기억으로는 맞아, 히스클리프. 여러분, 다음 장소는 지하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론하는 거지? 이 저택은 오래전 돌아가신 마님의 명령으로 지하실을 막아놓았었어요. 즉, 저택의 개조와 함께 뚫어버린 공간이라는 거죠. 왜 지하실로? 캐시는 어두운 걸 싫어했어. 항상 방에는 랜턴을 여러 개 두고 싶어 할 정도로. 덕분에 매일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랜턴들을 한가득 사놓아야 했죠. 확실히 수상하긴 하군. 지하실 위치 예상하는 곳이 있어, 넬리 씨? 뭐 집집마다 거기서 거기죠. 부엌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상하네. 1층으로 내려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이었는데. 아니야. 부엌에 나오려면 이미 한참 전에 나왔어야 했어. 그리고 넬리, 네가 이 집에서 헤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맞아. 난 눈을 감고도 어디가 어떤 방인지 다 돌아다닐 수 있었어. 익숙하군. 이건 마치... 복도. 뒷문의 복도를 보았을 때 느꼈던 기시감이요. 네, 밖에서 보았던 저택의 외관으로 미루어 보아 논리적인 구조는 이미 한참 전에 벗어났습니다. 느낌이 비슷해. 옛날에 수수께끼를 내던 캐시같이. 내가 가끔 일찍 정답을 맞힐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심수를 내면서 이리저리 답을 꼬아버렸거든.
지금도 꼭 일부러 심술내는 것 같아. 지하실을 찾을 수 없도록 계속 헤매게 만들면서. 일기장 좀 줘봐. 지하실에 대해서 더 언급된 거 없는지 보게. 여기 지금 3번째 맴도는 것 같거든. 슬슬 정신 나갈 것 같다고. 저 액자 이제 정들어 버렸어. 일기장엔 뭐가 더 없던데? 잠깐만 볼게, 히스. 네가 놓친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돈키호테 씨? 방금 뭐였어? 유리창이 깨졌다.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이. 아이고, 미안, 히스. 놀라서 일기장을 떨어뜨렸네. 됐어. 먼지만 털어내도. 어? 이 페이지 아까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게. 얼룩들로 다 덮여있던 부분 같은데. 지하실.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해. 언젠가 멀지 않는 날에 말이야. 나는 내 초상화를 지하실의 입구에 걸어놓고 싶어. 가장 내가 아름답고 활기찬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가끔 조세핀이 저택에 안 보이는 날이면 나는 그곳을 독차지하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수다를 떨곤 했지. 이 날을 기억해? 수수께끼? 그곳이 어디인데? 그래서 수수께끼. 답을 풀 수 있는 건 아마도 지하실 입구 수다 떨던 곳. 식당의 벽난로. 캐서린은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 그랬군요. 정말 소중했었나 보네요.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게 일기장에다 기록해 놓을 정도로. 또 너네들이냐? 형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인 게 분명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아니야, 데드레비치들은 진짜 무슨 말을 해도 다 소용없겠지. 모르겠어. 아직도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 죽었다고 하는 캐시, 변해버린 데드레비치들, 뒤죽박죽 되고 있는 이 망할 워더링 하이츠까지. 린튼 주인님. 결국 여기까지 왔군. 우연찮은 만남 따윈 아닐 테고 네 놈의 목적지도 지하실인 모양이야? 린튼님, 대체 지하실에 무엇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먼저 들어갔으면서 결국 찾아야 할 건 저들이 찾은 모양이군. 죄송합니다, 린튼 주인님. 그 일기장을 돌려주게.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유품을 돌려달라는 게 그리 불합리한 요청이었나? 자꾸 자극하지 마. 캐서린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나 말해. 계속 말했지만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네 말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 결혼했다는 이야기부터 모든 걸 말이지. 애처롭군. 이건 어떤가? 그냥 이 저택에 벼락이 닫힐 때까지 가만히 숨어 지내면서 캐서린의 유언대로 황금가지나 챙긴 뒤 영영 떠나는 게 제일 잘해왔던 거잖아, 히스클리프.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매질을 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개에게 물릴까봐 두려워서 캐서린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 말이야. 두 눈 뜨고 똑바로 봐, 에드가 도련님. 내가 아직도 그때 힘없는 꼬맹이 같아 보이는지. 글쎄, 내 눈엔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만, 히스클리프, 여전히 네가 보낸 그 싸구려 편지들은 소각장에 태워질 뿐이지, 쓰레기들과 함께. 이 저택을 어떻게 한 거지? 저택을 직접적으로 건든 건 내가 아니다. 평생 공방이나 공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에드가 가문 도련님이 무슨 지식으로 저택을 개조했다고 생각하나? 난 자금만 투자했을 뿐 개조를 도맡은 집단은 따로 있었네. 한때 약지라는 조직에 속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하더군. 약지? 그러고 보니 데드 레비츠들이 약지에 포섭되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놈들을 데려와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모른다. 난 저택이 정확히 어떻게 개조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진 않았어. 형이 알면 당장이야 날 죽이려 들었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황금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입수한 건데요? 보통 사람이 황금 가지를 구하기란... 불가능하지. 하지만 우리 에드가 가문은 꽤 모아둔 돈이 많다. 첫째 형이 가문을 나가고 나서 대부분의 재산은 내 몫이 되었다.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것이더군. 황금 가지를 구하느라 대부분 써버렸지만 에드가라는 이름은 뭔가 그 해결사 잡지에서 본 것만 같소만. 혹시 너 같은 약골 자식한테 더 뭐라고 해줄 말도 없지. 캐서린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만 이야기해. 네가 우리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나? 딴 식으로 말하지 마! 진짜. 그리고 그딴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보란듯이!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우린 부부였어. 나는 캐서린의 남편이었고 우린 한 집에 살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래, 남편. 자네는 평생 갖지 못할 호칭이겠지. 안 그래? 그럴만도 하지. 한낱 뒷골목에서 주워온 거렁뱅이에게 어떤 이가 자신의 모든 걸 맡기겠는가? 자극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진짜. 그녀를 먼저 떠난 건 자네였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캐서린이 먼저 너를 떠났을 거야. 틀림없이 질렸을 테니까. 나에게 질렸을 거라고? 일부러 말을 건 거지, 린튼? 뭘 말이야? 방금 일부러 히스클리프에게 시비를 걸었잖아. 그 애가 약을 내서 내게 시비를 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끔. 아니, 나는 말을 걸지 않았어. 그냥 힌들리에게만 중얼거린 것 뿐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웃기잖아. 저 머리 꼬라지로 봐. 옷차림은 또 어떻고.
그 아이는 이제 네가 떠나면 매질을 당하게 될 거야. 어떡할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울지 마, 린튼.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린튼은 일부러 히스클리프를 괴롭게 만들어. 오빠가 히스클리프를 욕할 때 뒤에서 들으라는 듯 웃거나 동조하는 듯이 혼잣말을 하지. 그러면 히스클리프는 린튼에게 달려들어. 그 아이는 언제나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걸까? 린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당연하지, 캐서린. 그렇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당신에게는 무엇이 사랑이야?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히스클리프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방금 그 일기장 내용이 보인 건가? 그래, 보다시피 예전에 내가 계속 넘겼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룩에 불과했지. 왜 내게는 안 보이고 네 놈에게만? 이게 나에 대한 대답인가, 캐서린? 더 이상 내게 막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군. 린트님, 이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실이 나오는 건가요? 대체 무엇을 하는... 새로운 손님을 위한 초대를 준비 중이라고만 해두지. 내려가게 앞으로 무엇을 보던 무엇을 겪던 다 캐서린의 뜻일 테니. 계단이 끝도 없네. 아, 이렇게까지 깊게 만들어야 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인들이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 복도와 같은 원리라면. 저희 집 지하실도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뭔가 기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환상체인가? 이런 곳에? 죄종들이군요. 이곳은 로보토미 지부도 아니며 싱클레어의 저택처럼 지부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 또한 아닌 걸로 판단된다. 맞습니다. T사의 지부는 이곳과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원인 없이 결과만 도출되는 꼴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모르겠군. 언제나 그랬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반드시 원인은 있어 왔습니다. 납득했다. 뭐 원인은 지하실 끝까지 다다르면 알 수 있겠죠. 누가 이렇게 해둔지는 몰라도 야,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가는 걸 무조건 막고 싶나 본데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죄종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여기에 다른 통로도 없으니까 결국 이것들은 지하실에서 계속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대체 지하실에 뭘 숨겨놓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보통 이런 대저택에 지하실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야? 좋은 위스키를 만들어서 숙성시킨다거나 꽤 값진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털어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부잣집마다 다르겠지만 숨기고 싶은 것을 만들어 놓기엔 지하실이 최적이긴 할 것 같아요. 히스, 일기장이라도 다시 펼쳐봐. 아까처럼 안 보였던 부분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잖아. 고작 일기장인데 지하실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아까 단순히 착각인가 싶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또 느껴졌어. 내가 들고 있는 일기장 말이야. 뭐라 표현해야 하지? 아무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까 갑자기 유리창이 깨져서 놀랐을 때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고. 히스클리프, 혹시 알아! 정신 나간 소리 같지? 하지만 아니요, 히스클리프. 그 일기장은 보통의 잉크로 평범하게 쓰인 건 아닐 테고 생각하시는 그 의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히스클리프, 직접 펼쳐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군요. 꿈을 꾼 적이 있었어. 내가 갑자기 죽었거나 혹은 영영 잠에 빠지게 되어서 눈을 뜨니 천국에 있었던 거야. 책에서 본 것과 똑같아. 천사들이 내 주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천사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엉엉 울며 빌었고 천사들은 크게 화를 내며 나를 보랏빛 꽃들이 무성한 워더링 하이츠 꼭대기로 내던져 버렸어. 그제야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지. 그리고 이제야 회고해보건대 그날이 그저 꿈에 불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이 저택에서 유령을 보았던 것이 결코 내 상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 우리는 천국에 있으면 한없이 비참할 거야. 그러니 다가오는 죄들을 받아들이고 그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하강하는 수밖에. 여기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라고. 보통의 일기장에서는 1인칭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아시는 거 없어요, 히스클리프 씨? 모르겠어. 난 처음 듣는 꿈 이야기야. 억측일 수도 있소만 다가오는 죄들을 받아들이고 이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하강하라 함은 내게 마치 이 죄종들을 모두 물리치고 지하실로 나아가라는 소리처럼 들리오. 설마 캐서린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냐? 그리고 이것이 파우스트 양이 떠올린 의중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히스클리프군. 마치 그대가 부르니 일기장이 대답을 한 것만 같지 않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캐서린이라는 분 고인을 두고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가끔씩 엉뚱하면서도 섬뜩할 때가 있으셨지. 넬리, 아까 린튼 그놈이 내가 보낸 편지를 소각정에서 봤다고 했잖아. 내 편지들을 다 가로챈 게 그 자식이었을까? 그래. 린트님이라면 충분히 그럴만 하셨을지도 모르겠네. 거창한 짓거리를 해놓았군. 다들 보이세요? 유리관 속에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눈을 감거나 뜬 채로 죽은 걸까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다 말이 안 돼. 왜 저택에 이런... 각자 다른 복장을 하고 있으며 나이, 성별 또한 제각각. 그리고 T사에서는 대대적인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들었다. 그렇다면 저기 당신들이 찾던 황금가지가 저건가요? 캐시! 보이나? 저 관에 달린 기계장치들이. 아래를 향한 레버 2개가 보인다. 캐시! 기다려!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이 틀림없네. T사에서 실종되었다던 사람들이 명백하게 이곳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오, 기계 근처에 서 있는 자들 말이네만 저택에서 보았던 자들이지 않은가? 웨우피 협회 나리들 말일세. 나리들. 본인은 세상 물정이 어둡고 눈치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네. 하여 섣부른 오해를 하고 싶지 않네. 그러니 부디 답을 내주시게. 앞에 막고 있는 놈들 당장 비켜. 이쪽으로는 접근 금지입니다. 금지? 지금 내 바로 앞에 캐서린이 보이는데 캐시에게 향하는 걸 이 새끼들이 금지시킬 수 있을 것 같냐? 벌써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부산물을 풀어라. 이건 사람들이 갇혀있는 실험관에서 기어나오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죄종들이... 파우스티안, 말씀하세요. 우리 중 가장 유능하며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그대라면 아마 충분히 알 것이라 생각하오. 하지만 알 수 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으니
구태여 먼저 말하지 않아왔겠지. 그러니 내가 오늘 띄우겠소. 내게 이 장면은 결코 낯설지 않으니. 내 혹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대의 견해가 듣고 싶소. 이 실험 사람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은가? 파우스트에 의하면 이 실험은 황금가지의 동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는 실험, 인간을 탄생시키는 실험, 모종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능성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자면 이 지하실은 그저 동력을 가동하는 시작 장소에 불과하며 이 저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이상 씨는 어떤 게 낯이 익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생각이 아니라 보이고 있어. 내가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였던 장치들이. 그것은 결코 이런 식으로 쓰이길 바라고 연구한 것들이 아니오. 사람을 쓰고 더욱이 만들고 그런 해괴한 것을 위함이 아니었소. 얼굴이 많이 창백한데요. 그저 본인의 연구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 문제인 게 아닌 거네요. 아, 더 두려운 사실이 있는 건가요? 이상 씨?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록 내가 일부 설계하였다고는 하나 그 당시 내 벗들의 조력 없이는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결코. 나를 일찍이 알아보지 않았는가? 무어라 말이라도 해보시게. 반갑다는 말도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잘 지내냐는 말도 모두 어색하기 그지없어. 그러니 침묵만큼 괜찮은 답은 없겠지. 그대가 그 시절 침묵을 가까이 했듯이. 그렇지? 이 광경들을 보고도 그리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는 이미 이 모든 장면들을 일찍이 보아오고 있었나 보군. 아세아. 뭐 온전히 내 결심으로만 비롯된 일은 아니었네.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이 정도의 야망이 있는 그릇까지는 아니었다는 걸. 이봐,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면 이미 다 알려진 마당에 뭘 그렇게 숨기기 급급하나. 추하게. 당신은 이전부터 정말 지긋지긋하군. 이번엔 기필코 그분들에게 낱낱이 보고를. 그분들이라. 재밌고. 도슨트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마에스트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루시오? 그 명칭들은 분명 말했지. 저것들은 이상하다고. 저것들 외우피가 아니다. 허접한 흉내를 내는 모조품들이지. 너희들은 분명 이 실험실의 의식 재료로서 쓰일 계획이었어. 얌전히 저택 위에 있어야 이치에 맞는 것인데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고 있군.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거지? 일기장 이라고 대답하면 믿어주려나? 멈추시오, 아세아. 왜 그립다고 생각했던 얼굴들은 항상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와 먼저 다름질을 치는 것인지. 나는 알지 않는가? 나는 주먹 다지면
영 젬병이었다는 거. 뭐 언젠가 자네처럼 거울을 써볼 수도 있으려나? 차라리 이곳에 자네도 같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재미있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아쉽게는 생각하지 말게, 예뻐시오. 곧 다시 볼 수 있을 테니 이만 퇴장하도록 하지. 네, 많은 이의 몫을 맡고 있어. 정시 퇴근을 잘 못해. 내 놈들이 평소 무슨 예술을 하던 알 바가 아니었지만 이번 작품은 조금 흥미가 가서 말이야. 외우피 흉내를 내는 약지놈들이라. 팝아트가 테마인가? 이 자들이 약지 소속이라고? 이웃? 나도 잘은 모르는데 반쯤 정신 나간 조직이야. 그냥 아름다운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들이라고. 자기들끼리 갤러리를 운영해서 자기만의 작품을 전시한다곤 하지만 무엇도 내 취향은 아니야. 불쌍하군. 천묘파의 미학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마에스트로가 관여되어 있나? 어디 있지? 그분이 이런 곳에 계실 리가 있나? 그리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약지 소속도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걸 순순히 말해줄리. 히스클리프! 재미있어질 참에. 당연하잖아. 캐시를 꺼낼 거야. 적화 아닌지 실험 장치인지 모를 기계 속에서. 여기 실험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는 헛소리가 나한테 들어먹힐 거라고 생각하진 마라. 내가 어떻게 되어먹은 놈인진, 그리고 얼마나 참아왔을지 이쯤 되면 알만하잖아. 히스클리프! 잠시만요. 잘 찾아보면 동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관에 달린 황금가지를 습득한 후에 설명하려 들지 마! 그걸로 날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 너희도 결국 이 집안을 털어먹으러 온 강도들이라는 거지. 힌들리 씨! 당신 데드레비치들한테 무슨 짓을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형님,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데드레비치들이 어떤 꼬라지로 돌아다니는 줄 알아? 심지어 이상한 말도 들었어. 데드레비치들이 오래전에 오, 진정해, 스칼리파. 이건 내 집이었어. 빌어먹은. 거의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그 망할 새끼가 갑자기 그 패를 내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힌들리 씨,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 갑자기 유별나게 틀어지고 있다 싶으면 분명 그 원인이 어딘가에 몰래 숨죽인 채로 처박혀 있을 거라고. 맞아. 곰곰이 생각해봤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거였어.
바람이 뒤지도록 많이 불던 겨울, 웬 거렁뱅이 자식이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과 함께 내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게 내 잘못 꿰어진 단추였어. 그때 그놈은 길바닥에서 그냥 얼어 죽어버렸어야 했지. 어떤 색깔도 없는 그 뒷골목에서. 진정하세요, 힌들리 씨. 제 부하들도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저들이랑 괜스레 싸움만 부딪히면 좋을 게 없단 말입니다. 아니! 나 정도면 설사 당신이 과거에 육체 시술을 받았고 아버지에 의해 기숙학교로 보내진 뒤 전투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요. 난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몸이야. 니놈들 같이 저택을 노리고 기어들어온 잡배들이랑은 다르지. 너희들은 내 뒤에나 붙어있던가. 저 새끼는 내가 죽여버려야 하니까 말이야.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진짜. 핸들리님, 그러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은색의 풀을 조심해야 한다고. 너! 데드 레비츠 보스는 힌들리가 고용한 자가 아니었나요? 왜 마치 힌들리가 저희와 싸우도록 그리고 화를 내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 풀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야? 모르겠어? 검은색 클로버를 말하는 거야. 포커의 카드, 클로버 카드 문양과 색깔 말이야. 검은색 풀. 젠장. 그래, 너였군. 그것 또한 너였어. 아니, 언제나 그랬어. 내 주변에는 늘 날 등쳐먹고 호시탐탐 뒤통수 치려고 노리는 새끼들뿐. 내가 설 자리는 없었지. 워더링 하이츠, 이 넓고 커다란 집안에서조차. 왜? 침입자는 저 망할 불황자 새끼인데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뭐? 누구야?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난 그저 조그맣고 근사한 바이올린을 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어. 하지만 난 병든 개마냥 피 내리는 찐창에 내팽개쳐졌지.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도 똑똑히 기억해. 당연하지. 소리쳐서 읊어줄까? 힌들리! 미안한 소리지만 난 이놈이 자식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차라리 히스클리프가 더 내 자식 같구나. 나의 옛 벗이었던 동랑처럼 저마다 그 괴로움의 끝에 다다를 무렵 다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소. 그 후에는 불가합니다. 저자를 향해 다가가려 해도
그만큼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모노리스 때와는 달리 이번은 정석적인 뒤틀림. 파우스트에 의하면 뒤틀림은 필연처럼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뒤틀림 주체의 강한 의지 없이 물리적 개입만으로는 해당 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없습니다. 뒤틀림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 그래야지. 내게 워더링 하이츠를 지킬 이유는 없어. 단 한 가지다. 한 번도 날 환영해 주지도 않은 이 집을 보이지 않나? 워더링 하이츠는 썩어가고 있어. 이 코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끔찍한 악취 안 느껴지냐? 이게 너 모두의 증오가 서려 있으니까 놀랄 일도 아니지. 그래, 캐서린도 죽어가면서까지 날 증오했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워더링 하이츠는 이제부터 썩어서 무너지는 거야. 놀랄 일도 아니지. 이것만큼은 확신하지. 캐서린이 죽었군. 네가 이 저택에 굴러들어온 탓이라고. 역시 넌 이 집에 와서는 안 돼. 악마 새끼였다는 거네. 그래봤자 네 아버지는 나를 더 좋아해. 지금 따뜻한 난로불 앞에 서 있는 건 너지만 네 아버지 마음속에 서 있는 건 나라고. 더러운 뒷골목에서 주워온 나. 아, 가엾은 히스클리프.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개새끼가. 때릴 테면 때려보던가. 내게서 난 상처를 보고 네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히스클리프를 분에 찰 때까지 매질할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마 그 말은 오빠의 가슴속에 영원히 뿌리 깊게 남을 테지. 맞아. 힌들리 오빠는 그때부터 히스클리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아갈 게 틀림없다고 믿기 시작했던 거구나. 돌려줘. 돌려줘. 내 집도, 바이올린도, 내 미라도.